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10분 후 입장이세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문 밖에서 들은 그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신부는 아직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이 타이밍에 알면 식 깨지잖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차피 혼인신고만 하면 끝이야. 아이 문제만 조심하면 돼. 그 목소리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니, 곧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죠. 함께 웃던 다른 목소리는 시누이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 하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부케를 잡은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드레스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의 옷인지 아니면 저를 가두는 감옥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이 결혼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문 하나 사이에서 들은 그 대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6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28살이었어요. 지금은 32이 됐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중소기업 격리부에서 일했죠. 월급은 적었지만 동료들은 좋았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웃고 퇴근 후 치맥을 먹으러 다니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집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 제게 강민호가 나타났습니다. 민호 씨는 35살이었어요. 대기업 과장이었죠. 키가 크고 말이 적었지만 웃을 때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어요. 첫 인상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커피를 쏟은 제게 손수건을 건넸죠. 세 번째 만났을 때 비가 왔는데 자기 우산을 씌워주고 빗속을 뛰어갔어요. 3달 만에 프러포즈를 받았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이었죠.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대답했죠. 민호 씨가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몰랐습니다. 행복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도요. 그날 밤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설렜어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약혼 전 첫 방문이었습니다. 강남 대치동이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분이 나왔어요. 민호 씨 어머니 윤혜정 여사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피부는 곱게 관리된 상태였어요. 한복을 입고 계셨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와요.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가구 하나하나가 비싸 보였어요. 소파에 앉으라고 하셨죠. 차를 내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첫 질문이었어요. 부산에서 철물점을 하십니다. 대답했죠. 나. 짧게 반응하고는 찻잔을 드셨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말했어요. 네?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민호는 데 나왔는데.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회사는요? 세 번째 질문이었죠. 기업 격리부에서 일합니다. 대답했습니다. 격리? 나. 또 짧은 반응이었어요.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정말 착해요. 성실하고요. 그래?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착한 건 좋은데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그것만으론 부족해. 말끝에 가시가 있었어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예요. 할아버지는 판사셨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죠.
민호도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 감은 학벌도 중요하지만 집안 배경도 봐야 해요.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철물점이라 조금 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민호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참았어요. 저희 집은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다들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수준이에요. 우리 집 며느리는 사교 모임에도 나가야 하고 격식도 지켜야 한다고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답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얼굴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하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스드메를 정하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가 함께 오셨죠. 이 드레스는 어때요? 제가 골랐습니다. 심플한 어라인 드레스였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해. 우리 집 며느리가 입을 드레스는 화려해야지. 다른 드레스를 가리켰어요. 레이스가 겹겹이 달린 프린세스 드레스였죠. 가격표를 봤습니다. 800만 원이었어요. 이건 좀 비싸지 않나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싸긴.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우리 집안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걱정 마, 우리가 낼 테니까.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메이크업도 제가 아는 샵으로 정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죠. 거긴 안 돼. 내가 아는 데가 있어. 웨딩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원한 곳은 작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을 고집했죠. 하객이 300명은 올 텐데 어떻게 작은 데서 해?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게 시어머니 뜻대로 정해졌어요. 민호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위해서 하는 거야. 고마워해야지. 고마워해야 한다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패백 연습 날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주셨죠. 아니, 그게 아니라 손을 이렇게 모아야지. 제 손을 잡아 고쳤습니다. 다시 해봐. 명령 조였어요. 절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허리를 더 숙여. 정성이 없어 보여. 말했죠. 10번을 반복했습니다. 땀이 났어요. 이 정도면 됐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안은 예의가 중요해. 대충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그날 저녁 민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엄격해요. 원래 그런 분이야. 이해해줘. 대답했어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정말로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습니다. 신혼집 구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전세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세는 무슨. 우리 집 근처에 빌라 하나 있어. 거기서 살아. 빌라요? 민호 씨가 물었어요. 응, 우리 건물이야. 월세 안 받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 말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그 빌라는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저희 집보다 시댁이 더 가까웠죠. 너무 가깝지 않나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가까운 게 좋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올 수 있잖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죠. 언니 축하해. 후배가 말했습니다. 신랑 잘생겼더라. 고마워. 웃었어요. 그런데 시댁은 어때? 괜찮아? 물었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좋은 분들이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이다. 혹시 시어머니랑 안 맞으면 진짜 힘들거든. 후배가 웃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화장으로 가려진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신부 맞나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 씨였어요. 내일 보자. 사랑해. 짧은 문자였죠. 나도 사랑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결혼해. 알아, 우리 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행복해야 한다. 응. 대답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냥. 감격해서.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행복해야 할 날인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오늘 날씨는 좋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어요. 우리 딸 오늘 예쁘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죠.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어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들어왔어요. 샌드위치와 과일이었죠.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이 먹어도. 오늘 하루 길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응. 고개를 끄덕였지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오전 9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왔습니다.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긴장하셨어요? 물었어요. 조금요.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래요. 괜찮아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웃으며 말했죠. 브러쉬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 하나하나 덧발라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가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제가 아닌 것 같았죠. 오전 11시 신부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안내했어요. 여기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1시에 식시작이니까 12시 50분쯤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인사했죠. 대기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전신 거울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죠.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800만 원짜리 프린세스 드레스였어요. 무거웠습니다. 레이스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렸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드레스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웃어봤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죠.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행복해야 한다. 꼭.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화장 지워지면 안 되니까요. 12시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이 도착하고 있었죠. 문틈으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시댁 친척들도 보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두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죠. 오늘 신부 얼굴 봤어? 신우이 목소리였어요. 봤지? 화장 진하게 했더라. 시어머니였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래도 우리 민호가 저런 애랑 결혼하다니.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쩌겠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숨을 죽였습니다. 신부는 아직 모르지? 신우이가 물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알면 식 깨지잖아. 온몸이 굳었어요. 어차피 혼인신고만 하면 끝이야. 신우이가 말했죠. 그래. 아이 문제만 조심하면 돼.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요? 아이만 생기면 저 애는 평생 우리 집에 묶이는 거야. 계속 말했어요. 그치. 그럼 이혼도 못하고. 신우이가 맞장구 쳤죠. 민호한테는 나중에 이야기할게. 지금은 일단 식부터 치르는 게 중요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드레스 입은 신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신부는 아직 모르지. 혼인신고만 하면 끝이야. 아이 문제만 조심하면 돼. 무슨 뜻일까요? 뭘 모른다는 걸까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기억났어요. 프러포즈 받던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우리 빨리 결혼하자. 3개월 안에 가능할까? 왜 그렇게 급해? 물었죠. 그냥 빨리 너랑 살고 싶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식장 계약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죠. 혼인신고는 식 올리고 1달 후에 하자. 왜요? 물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 전통이야. 웃으며 말했어요. 이상했지만 따랐습니다. 전통이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전통이 아니었어요. 의도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시댁 방문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방에 사진이 많았죠. 민호 씨 어릴 적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이 이상했어요. 민호 씨가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었죠.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분은 누구세요?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아, 그건 옛날 친구야. 별거 아니야. 그렇구나. 넘어갔죠. 하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잡힌 결혼 날짜. 미뤄진 혼인신고. 시댁 근처로 정해진 신혼집. 숨겨진 여자 사진. 그리고 오늘 문 밖에서 들은 그 대화.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어요. 나는 선택이 아니었구나. 해결책이었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부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간신히 잡았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정말 괜찮아? 괜찮아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2시 30분이었어요. 30분 후면 식이 시작됩니다. 30분 후면 저는 신부 입장을 해야 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웃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까요?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식을. 12시 40분이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노크했어요. 10분 후 입장 준비하세요. 네, 대답했습니다. 일어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부축했어요. 천천히. 괜찮아.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드레스 입은 여자가 있었어요. 아름다웠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신우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요? 웃으며 물었죠. 저를 봤습니다. 방금 전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나눈 그 대화의 주인공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거의요. 겨우 대답했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드레스 잘 어울려요. 말했습니다. 그 입으로 방금 뭐라고 했죠? 신부는 아직 모르지? 아이 문제만 조심하면 돼? 웃고 있는 신우이를 보니 속이 뒤집혔어요. 고맙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럼 곧 밖에서 봐요. 손을 흔들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12시 45분이었습니다. 5분 후면 대기실 문을 나가야 했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식장 문 앞까지 걸어가야 했죠.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입장해야 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이제 가야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를 움직였어요. 한 걸음, 2걸음.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문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복도였습니다.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어요. 끝에 계단이 보였죠.
발을 내디뎠습니다. 드레스가 무거웠어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레이스가 바스락거렸죠. 복도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옆방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오 신부 나오네. 웃었습니다. 예쁘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긴장하지 마. 오늘만 지나면 다 끝이야. 다 끝이라는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해. 손을 툭 쳤습니다.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방금 복도에서 뭐라고 했죠? 아이만 생기면 평생 묶이는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계단 앞에 섰습니다. 아래층에서 음악이 들렸어요. 식이 곧 시작된다는 신호였죠. 웨딩 플래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님 여기서 대기하세요. 신랑 입장 끝나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바뀌었습니다. 신랑 입장 음악이었죠. 민호 씨가 들어가고 있었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제 차례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누구지? 꺼내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였죠. 열어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신부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식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가 있어요. 지금 호텔 로비 카페에 있습니다. 5분만 시간 내주세요. 마이너스 법무법인 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무슨 서류요? 손이 떨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불렀어요. 신부님, 이제 입장하세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다시 봤어요. 꼭 확인하셔야 할 서류. 5분만 시간 내주세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입장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확인할 것인가? 시계를 봤어요. 일시 정각이었습니다. 식은 이미 시작됐어요. 신부님, 웨딩 플래너가 다급하게 불렀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세요? 웨딩 플래너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대답하고 뛰었습니다. 드레스를 부여잡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였어요. 카페가 보였죠.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40대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죠. 다가갔습니다. 김상훈 변호사님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지연 씨 맞으시죠? 네,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았습니다. 드레스가 의자를 덮었죠.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건넸어요. 이게 뭔데요? 물었죠. 열어보세요.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봤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 준비 서류. 뭐라고요? 계속 읽었습니다. 강민호와 박수진의 혼인관계 증명서. 민호 씨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르는 여자 이름이.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와 한 여자가 찍은 사진이었죠. 웨딩 사진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겨우 물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박수진 씨와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년 전에 결혼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봤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죠. 혼인신고일 2019년 3월 15일. 5년 전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민호 씨는 저랑 결혼하는 거예요. 오늘.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하게 연락드린 겁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죠. 이혼 미성립 확인서. 뭔가요 이게?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와 박수진 씨는 법적으로 아직 부부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 절차를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두 번째 부인이 될 수 없죠. 중혼이니까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가 저를 고용했어요. 남편이 중혼을 시도한다고 신고하셨죠. 중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수진 씨는 누구예요? 겨우 물었습니다. 강민호 씨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지금도요. 대답했어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 더 있었어요. 최근 사진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한 여자와 함께 있었죠. 카페에서, 레스토랑에서, 아파트 앞에서. 이 여자가 박수진 씨예요? 물었어요. 네. 두 분은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죠.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집에? 그럼 저는 뭐죠? 변호사가 파일을 더 꺼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말하며 건넸어요. 펼쳤습니다. 병원 서류였어요. 산부인과 진료 기록. 환자명 박수진. 진단명 임신 6개월. 날짜를 봤습니다. 3개월 전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개월 전이면 제가 민호 씨 만나고 있을 때였죠.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호 씨는 두 분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은 그 대화의 의미를. 아이 문제만 조심하면 돼. 시어머니가 말한 건 이거였어요. 박수진 씨의 아이. 민호 씨의 진짜 아이. 그럼 저는요? 저는 그냥 속임수였던 거예요? 왜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민호 씨 집안은 재산이 많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100억 원대예요. 100억? 네.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35세까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상속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올해 35이었어요. 그래서 박수진 씨와 급하게 결혼했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요? 박수진 씨 집안이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가요. 말했어요. 서류를 더 펼쳤습니다. 편지가 나왔어요. 윤혜정 시어머니가 박수진 씨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읽었어요. 수진아, 우리 집안에 네가 어울리지 않아.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래. 민호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 해.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어요. 변호사가 말했죠. 하지만 박수진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요? 시어머니가 계획을 바꿨어요. 아이는 필요하니까요. 상속 조건 때문에. 말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박수진 씨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변호사가 저를 봤어요. 저였군요. 말이 나왔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지연 씨는 조건이 완벽했어요. 평범한 집안, 순종적인 성격, 의심 없이 믿는 타입.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박수진 씨와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이지연 씨와 결혼식만 올리는 거예요. 결혼식만요? 네. 혼인신고는 나중에 한다고 미루고요. 그 사이 박수진 씨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강민호 씨 아이로 등록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아이 낳는 도구였던 거죠.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박수진 씨 아이를 이지연 씨가 낳은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프러포즈도, 사랑한다는 말도, 결혼 준비도 전부 다 계획된 거짓이었던 거죠.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이 지워지는 것도 상관없었어요.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박수진 씨가 부탁했어요. 이지연 씨한테 알려달라고. 왜요? 왜 저한테요? 같은 피해자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박수진 씨도 속았어요. 시어머니한테. 박수진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병원입니다. 조산 위험이 있어서 입원 중이에요. 대답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받았습니다. 지연아, 어디야? 식이 시작됐어.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사람들이 다 기다려. 끊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올라가지 않으면 식은 파토 나요. 말했죠. 알아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시죠?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거짓 속에서 살게 됩니다.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결정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3층. 식장이 있는 층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웅성대고 있었죠. 신부가 어디 갔대? 식 시작했는데 왜 안 나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식장 문 앞에 섰어요. 웨딩 플래너가 달려왔습니다. 신부님, 어디 가셨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말했어요. 어서 들어가세요. 문을 열려고 했죠. 손을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네? 웨딩 플래너가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어요. 식장이었습니다. 300명의 하객이 저를 봤어요. 웅성거림이 커졌죠. 앞쪽에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죠. 시어머니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시누이도 옆에 있었죠. 어머니가 뒤쪽에서 손짓했습니다. 빨리 오라고. 사회자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걷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웃으며 손짓했어요. 어서 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웅성거림이 더 커졌어요.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건넸어요. 켰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민호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이크를 꽉 쥐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말했어요. 5년 전에 박수진 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도 법적 부부예요. 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호 씨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지연아, 오해야. 설명할게. 손을 뻗었습니다.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당장 입 닥쳐.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는 게 좋죠. 말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하니까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로비에서 받은 거였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들어 올렸죠.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미성립 확인서, 그리고 박수진 씨의 임신 확인서.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대답했어요. 민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저를 뭘로 본 거예요? 사랑했어. 정말이야. 눈물을 흘렸죠. 거짓말.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했으면 이럴 수 없어요. 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지연아. 엄마 목소리였어요. 돌아봤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300명이 다 보는데 지금 이 난리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망신은 당신들이 시킬 거 아니에요? 대답했죠. 중혼 시도하고 사람 속이고. 입 닥쳐.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하객 중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손이 멈췄어요.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말했어요. 이렇게 식을 망쳐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드레스를 부여잡고 걸었어요. 식장 문으로 향했죠. 민호 씨가 뒤쫓아왔습니다. 지연아, 기다려.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였어요. 조용했죠. 드레스를 벗고 싶었습니다. 이 무거운 거짓을 3개월이 흘렀습니다. 부산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고 있었죠. 맛있어.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살 빠졌어. 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날 이후 서울을 떠났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어요. 조금씩 회복됐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연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 박수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박수진 씨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배가 불러 있었죠. 앉았습니다. 연락해서 미안해요. 말했어요. 하지만 꼭 만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였죠. 고마워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용기 내줘서. 뭐가요? 식을 깨준 것. 말했어요. 덕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민호랑 이혼했어요. 말했죠. 정식으로. 그렇군요.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사과했어요. 박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물론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는요? 물었습니다. 건강해요. 배를 쓰다듬었죠. 혼자 키울 거예요. 잘하실 거예요.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박수진 씨가 웃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대답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부산 바닷가 근처였죠.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들어왔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갔죠.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손님에게 건넸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웃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예쁘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죠. 결혼식 날 사진이 있었습니다. 드레스 입은 제 모습이었어요. 삭제할까 고민했지만 남겨뒀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다시는 속지 않기 위해서. 2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잘 됐어요. 단골도 생겼죠. 어느 날 손님 하나가 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웃으며 말했죠. 네. 대답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건네며 눈이 마주쳤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죠.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그 남자는 그 후로도 자주 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물었어요. 혹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고민했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남자 지훈 씨와 사귀고 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직 결혼 이야기는 안 나왔습니다. 서두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심이니까요. 어제 바닷가를 걸었어요. 지훈 씨가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그날 결혼식 날이 떠올랐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들은 그 대화. 만약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평생. 하지만 들었고 용기 냈고 빠져나왔습니다. 지훈 씨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아니, 그냥. 웃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밀려오는 것도 있고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구독자 여러분. 결혼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 위가 아니라. 그날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진실을 들었어요.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했습니다. 진실은 아프지만 거짓보다는 낫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세요. 이상하면 물어보세요. 사랑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니까요.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28배 무너졌지만 32에 다시 일어섰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짓된 사랑에 머무를 필요 없어요. 진짜 사랑은 기다리면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